오늘은 혀와 침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혀는 혀의 근육, 익스트린식 머슬과 인트린식 머슬, 혀의 신경, 혀의 동맥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각 침샘의 위치와 침샘관 열리는 곳을 설명할 겁니다. 혀를 이렇게 우리 몸을 세지탈 섹션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혀가 보이는데요. 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디고 루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루트를 맨눈으로 해서 볼 수는 없고 혀 뒤쪽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루트가 되겠습니다. 혀 파트와 서피스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여기 터미널 서커스라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V자처럼 이렇게 파여진 틈이 있고요. 이것의 앞쪽을 엔티어리어 파트 혹은 바디라고 부르고 뒤쪽을 포스티어리어 파트 혹은 루트라고 부릅니다. 비율은 한 2대1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1 이 정도를 차지를 하죠.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이 바디만 보이고요. 뒤쪽은 이제 맨눈으로는 보기 힘들죠. 거울을 갖다 대야 보입니다. 가운데에 미드라인 그루브가 있고 그 미드라인 그루브의 속, 그러니까 혀 속이죠. 혀 속에는 링구알 septum이 있어서 혀 근육을 좌우로 따로따로 나누고 있습니다. 혀 앞쪽에 있는 바디에는 링구알 파필레라고 해서 혀 표면 보신 적 있죠? 아주 작은 돌기들이 있고요. 혀 뒤쪽 3분의 1에는 좀 더 큰 돌기. 앞에 있는 게 모래라면 뒤에 있는 것은 작은 돌처럼 생긴, 자갈처럼 생긴 링구알 톤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링구알 톤실은 편도고 이제 면역작용,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 링구알 파필레에는 여러 종류 파필라가 있습니다. 이 발레이트 파필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 서컨발레이트 파필라로 썼죠. 이 발레이트로보다는 서컨발레이트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여러 개가 몇 개 정도 되는 서컨발레이트 파필라가 터미널 서커스 앞쪽에가 있고 그 외에도 펑기폼 파필레라든지 필리폼 파필레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폴리에이트 파필레는 사람에서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책에 나왔으니까 이름은 알고 계시고요. 혀를 위로 을 하고 올려가지고 아래쪽 치아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우스의 플로어라고 부르는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텅의 프레놀럼, 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고 그 혀를 붙들고 있는 것의 좌우에 볼록 올라온 부분이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서브링구알 카룬클입니다. 서브링구알 카룬클이고 여기에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의 덕트가 열려요. 구멍이 여기 하나씩 뚫려 있어요. 이쪽에 하나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하나 이렇게. 서브맨디블라 덕트는 제가 강의로 써놓은 것처럼 와톤스 덕트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침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본 적 있어요. 언제 봤냐면 공부하다가 졸고 그대로 책상 위에 엎드려 자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와 하고 하품을 하면 복사물이나 패드 위에 물이 침이 두 줄로 이렇게 쭉 가는 거 보이는 경우가 있죠. 요거 두 개가 하고 하품을 하면서 근육이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를 짜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덕트가 하고 입을 벌릴 때 혀는 위로 말려 들어가고 덕트 혀는 근육 조직이에요. 익스트린식 머슬을 먼저 보면요. 익스트린식 머슬과 인트린식 머슬 구별하실 수 있죠? 어떤 리전에 밖에서부터 근육이 시작해서 안쪽으로 끝나면 익스트린식 머슬이라고 부르고 어떤 리전에 안에서 시작해서 안에서 끝나면은 인트린식 머슬이라고 부르죠. 손에서 발에서 이렇게 근육 이름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익스트린식 머슬이 네 종류가 있는데요. 지니오 글로스, 지니오라는 것은 이제 턱이란 뜻이에요. 어디냐면 여기 턱에 여기 이렇게 맨디블에 붙었기 때문에 지니오라는 말이 붙었고 지니오 글로스 혀로 간다 그 말이죠. 지니오 글로스스. 하이오 글로스 하이오이드 본에서 오는 거. 스타일로 글로스 스타일로드 본에서 오는 거.
팔라토글로수스, 팔라틴본에서 아니 소프트 팔레이트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건 지니오 글로수스예요. 나머지 것들은 근육이 좀 편이고요. 지니오 글로수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근육 전체를 혀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수축을 하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니까 혀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센시프라고 되어 있고 벌크를 차지한다 이 말인데 혀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죠. 이제 혀를 앞으로 당기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지니오글로수스가 마비되면요, 이게 앞으로 당겨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는 혼수 상태가 된다든지 혹은 마취가 된다든지 그러면 근육이 축 처지면서 이렇게 혀가 뒤로 눌려요. 그럼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거, 혀가 옆으로 뒤로 쭉 누르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트린식 머슬도 네 종류가 있는 이제 링구알 septum이 가운데 있고 왼쪽과 오른쪽 인트린식 머슬이 여기서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신경집에도 따로따로 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uperior longitudinal 여기 위쪽에 제가 지금 점 찍는 곳에 앞뒤로 superior longitudinal 있고 아래쪽에는 inferior longitudinal 앞뒤로 있고 transverse vertical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Y, Z축으로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롱지튜디널이 superior longitudinal과 inferior longitudinal 이렇게 있어서 네 종류의 인트리식 머슬이 있습니다. 혀 신경입니다. 혀는 일반적인 감각도 있지만 막감각도 느끼기 때문에 일반 감각과 막감각 그리고 운동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혀 신경지배를 보시면 이제 그림의 3시 방향에는 감각신경이 표시되어 있고 9시 방향 쪽에는 운동신경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감각신경은 혀 앞쪽 3분의 2 같은 경우는 일반 감각, 그러니까 터치 같은 감각이나 뜨겁다, 차다, 뭔가 닿다 이런 것은 이제 링구알 러브. 링구알 러브라는 것은 트리저맨 러브에 가지죠. 그다음에 맛을 느끼는 것은 코다 팀파니 러브. 코다 팀파니라는 것은 이제 페이셜 러브에 가지고 그래서 5번 뇌신경과 7번 뇌신경이 맛을 감지를 하고요. 뒤쪽 3분의 2는 글로스페링기알 러브가 일반 감각도 하고 맛감지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혀 앞쪽 3분의 2가 발생을 할 때 이 두 부분에서 발생을 해서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에피글로틱스 있는 이 뒤에 이제 숨 넘어가 공기가 들어가는 거 덮고 있는 것 있죠. 요 근처로 왔을 때는 인터널 라링기알 러브라고 해서 베이그스 러브로 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혀에 있는 근육들은 하이포글로살 12번째 뇌신경이 지배를 하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팔라토글로수스는 베이그스 러브가 지배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요게 글로수스 머슬이기 때문에 혀에 있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팔라토 머슬이기 때문에 앞에 소프트 팔레이트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얘는 소프트 팔레이트에 속하는 근육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스 종류 들어보죠?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설마 이게 있진 않겠죠? 단짠 신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막 맛이 잘 느껴진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이 네 개의 맛 외에도 우마미라고 하는 제5의 맛 MSG라고 부르죠. 감칠맛 MSG가 무슨 말이죠? 어떤 약자예요? MSG 맛있지. 마지막으로 발견된 맛이 하나 있습니다. 6번째 맛. 들어보셨나요? 지방맛이라고 하는데요. 1908년도에 이게 우마미 감칠맛이 발견됐었는데 그 뒤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연구된 것 중에 혀에 있는 CD36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지방 맛을 느끼게 해줘요. 지방 맛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방 맛을 느끼면 기분이 나빠. 그 느끼한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D36이 부족하면 지방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느끼한 줄 모르고 계속 먹습니다. CD36이
이 부족하면은 더 비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2012년도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교과서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이거 지금도 그 보건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해로 사용되냐면요. 잘못된 지식이 고쳐지지 않고 가장 오래 남아있는 예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혀 끝에서 쓴맛도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뭐 짠맛, 단맛도 느껴지고, 여러 군데서 동시에 다 느껴지는 건데, 이제 쓴맛이 더 뒤에서 많이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알약을 삼키지 못할 때 가루약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루약 어떻게 먹었었어요? 가루약을 만약에 잘 못 먹으면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이 뒤에다가 입 안에다가 빨리 삼키라고 확 부어버리죠. 쓴맛. 가루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가루약을 먹는 방법은 웬만한 약들은 설탕을 섞는다고 해서 약효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있는 쓴 가루약이 있으면 거기다가 설탕을 몽땅 넣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먹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먹어봤었는데 물론 맛은 엄청 이상하긴 해요. 쓴 거보단 낫죠. 좋아해요. 자, 이게 뭔가요? 자세히 보시면은 일반 식당에 나오는 식사는 아닌 것 같죠? 좀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릇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에미레이트라고 써졌네요.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기내식입니다. 기내식 좋아하시나요? 2015년도에 기내식이 맛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힌 실험이 있습니다. 저는 기내식 맛있던데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가 보네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기내식을 약간 더 양념을 세게 한다고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내식이 더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소음 때문에 그 소음이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한다. 특히 단맛을 떨어뜨린다. 뭐 감칠맛은 오히려 강하게 느껴서 이런 면에서는 더 좋다고 이렇게 응답했다는데 이제 실제로 비행기처럼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맛들을 어느 정도 감지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한 건데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맛을 감지하는 신경인 안면신경, 페이셜 러브죠. 하나인 고삭신경이 소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고삭신경, 코다 팀파니 너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혀압 쪽 3분의 2 맛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코다 팀파니를 거쳐서 이렇게 고막 안쪽으로 지나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고막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흔들어대면 이 코다 팀파니가 정신이 없어진다. 특히 단맛을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죠? 혀에 있는 링구얼 아터리하고 서브링구얼 아터리 이런 아터리 이름들이 있으니까 강의록에다가 정리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서브링구얼 업소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 혈관 조절하는 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이나 안자이나 팩토리스, 그러니까 우리말 뭐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을 때 갑자기 코로나리 아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나이트로글레이세린을 뿌리는데요. 이게 응급으로 딱 뿌리면 얘가 빨리 흡수시키면 코로나리 아터리만 셀렉티브하게 확장시켜요. 어떻게 뿌리냐면 하고 혀를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다가 확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흡수가 빨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동맥이 있잖아요. 서브링구얼 베인하고 딥링구얼 베인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점막을 통해서 정맥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 1, 2분 이내에 이렇게 바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써봤거든요. 써요 맛이. 혀밑에 딱 뿌려놔서 조금 지나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이거 한번 테스트로 뿌렸다가 한 24시간 이상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있는 혈관에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혀의 림파틱 드레이니지입니다. 림파틱 드레이니지는 혀 끝은 서브멘탈 림프노드로 가고 바디의 좌우는 서브 만디블라 림프노드로 가고요. 혀 바디의 가운데하고 혀 뒤쪽 3분의 1 요만큼은 딥 서비칼 림프노드로 바로 들어가네요. 얘도 일로 들어갔었죠? 얘도 일로 들어가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얘랑 비슷하죠? 혀 끝도 사실 서브멘탈, 양쪽에 서브링구얼,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돼 있었죠. 침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침샘이 있어요. 세 종류의 라지 살리바리 글랜드하고 뭐 아주 작은 세부 몇 개로 된 침샘들은 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개의 라지 살리바리 글랜드만 얘기할 거예요. 페로티드 글랜드, 페로티드 덕트로 빠져나왔죠. 스텐센스 덕트.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서브맨디블라 덕트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멍 두 개로 빠져나오고 요거는 와턴스 덕트라고 해요. 서브링구얼 글랜드가 있습니다. 입안 바닥을 보시면 여기 이제 프레놀룸 양쪽에 서브맨디블라 덕트가 열리는 서브링구얼 카룬클이 있고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서브링구얼 폴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앞뒤로 이렇게 좀 주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뿔룩뿔룩 나오는데 여기에 구멍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개 오프닝이 있습니다. 텅타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혀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이 링구얼 프레놀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혀를 놓고 이제 좀 길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귀여운 얘기 하는 거 아시죠? 아빠 떠올 가요 떠올 뭐 이런 거 시옷 발음을 쌍디귿 발음으로 하죠. 혀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크면서 혀도 길어나고 프레눌름도 이제 프레눌름도 있지만 혀가 길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를 벗어나게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정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애만 계속 혀 짧은 소리를 한다. 그럼 이 링구알 프레눌름이 혀를 붙들고 있는 텅타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링구알 프레놀룸을 잘라주는 링구알 프레넥토미라는 것을 합니다. 딱 잘라버리면 이렇게 되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르는지. 수술한 장면이 있는데 안 나오네요. 링구알 프레넥토미 하면은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와 서브링구얼 글랜드를 보시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회복적인 구조인데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가 더 뒤쪽에 있고 서브링구얼 글랜드가 좀 더 앞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이나 구조들을 보시면은 링구얼 러브가 지나가고 혀 밑으로 가서 맛감지하는 신경이라고 했죠. 하이포글로살 러브, 혀의 머슬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서 빠져나오는 여기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덕트예요. 와턴스 덕트가 있고 이제 서브링구얼 글랜드가 있는데 링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파트도 있고 여기 이제 서브맨디블라 글랜드가 이쪽에가 있고 서브링구얼 글랜드가 앞쪽에가 좀 있는데요. 이제 서브링구얼 카룬쿨로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서부터 나온 덕트가 이렇게 오프닝이 된다. 그런 거고 서브링구얼 글랜드와 서브링구얼 폴드가 보이죠.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와 링구얼 글랜드가 여기서도 이렇게 크로스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이포글로살 러브는 좀 더 밑에 있어야 되고요. 침샘 집에는요, 페레티드 글랜드 같은 경우는 글로스페링기얼 러브가 있다고 그랬죠. 오티킹 글랜드 통해서 와 있던 거 설명을 했었고, 서브맨디블라나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거의 강의 첫 시간쯤에서 나왔었는데, 이 페이셜 러브가 코다 팀파니를 통해서 서브맨디블과 갱글리어로 온 다음에 두 군데로 이렇게 둘 다 갔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테리고팔틴 포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막 여러 나온 스컬 파트라든지 나머지 파트들에서 설명이 자세히 됐었습니다. 이제 맥실라리 아터리 서드 파트라든지 맥실라리 너브가 크죠. 테리고팔틴 갱글리아 하고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